안녕하세요. 제임스 류입니다. 여러분,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영어를 가장 빠르게, 영어를 가장 쉽게, 영어를 가장 완벽하게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어민의 말을 듣는 동시에 뜻을 알아듣고 또 뜻을 느끼며 영어로 말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어민의 빠른 말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토시 하나하나까지 뜻을 느끼며 알아듣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 암기한 걸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 뜻을 음미하며 원어민과 소통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 제임스 류의 의미 장착 발음입니다. 처음 듣겠지만 의미가 장착된 발음 속에 해당 단어의 뜻이 있어서 발음이 곧 어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음은 한국식이 아닌 원어민식 의미 장착 발음, 듣기 평가 정도는 너무 쉬워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원어민식 의미 장착 영어 발음을 배우면 갑자기 듣기가 저절로 되고 여러분의 품격까지 높여줍니다. 더 기쁜 소식은 매우 배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의미를 장착한 원어민식 영어 발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 장착 발음법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뜻을 있는 그대로 본능으로 느낍니다. 인간의 언어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속뜻을 따지는 것이에요. 이해나 해석이나 영작이 이성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능은 속뜻을 안 따지고 원뜻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본능은 찰나지간에 원뜻을 느끼기 때문에 원뜻을 본능으로 느끼는 것은 빛보다 빠릅니다. 원어민 바보, 원어민 중에 바보도 있죠. 그 원어민 바보도 영어를 빠르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성과 본능을 쉽게 설명하면 이성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 발음하거나 들을 때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멈췄을 때 생각을 짧게 하죠. 본능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발음할 때는 본능만 100% 존재합니다. 뜻을 느낀다는 찰나지간에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감정 곡선이죠. 감정 곡선은 액센트 곡선, 본능 곡선이라고 배웠었죠. 자, 빨간 동그라미는 그게 액센트가 머무는 자리예요. 감정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뜻이 머무는 자리죠. 파동이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의미가 공명이 됩니다. 이쪽은 시작 포인트죠. 이쪽은 전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내는 발음이 원어민의 영어 발음과 뭐가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의미 공명이었습니다. 그 의미 공명이 모든 영어 학습의 키였던 것입니다. 의미 공명이란 이 빨간 원 부분에서 그 뜻을 진심으로 담아 약간 길게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액센트였습니다. 그 공명하는 뜻, 그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같이 공명을 하게 된다. 의미 공명은 모든 언어가 같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서 배우면 매우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단어만 제대로 배우면 모든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미 공명 발음은 모두 본능이 하게 됩니다. 내 발음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따라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한국어와 영어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첫 번째 모음이에요. 첫 번째 모음에서 의미 공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소리는 빨간 원, 이 전달 포인트에서 활시를 튕기듯 탕 하고 한 방에 튕겨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뻐를 하면 이뻐 이렇게 튕겼죠. 컨츄리 같은 경우 추리를 한 방에 팡 튕깁니다. 컨츄리. 이때 추리나 뻐 같은 거, 엄마 할 때 마 같은 거, 엄마, 컨츄리, 마
마더 이렇게 전달 포인트에선 탕탕 튕깁니다. 이 의미공명 발음법은 지식이 아니라 발음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공명 발음법 역시 실제로 진지하게 따라해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의미공명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먼저 엄마 의미공명이 있었죠. 엄마 이런 건 의미공명이 없죠. 빨리 말해도 엄마 의미공명이 있었죠. 엄마 의미공명이 없죠. 영어 역시 country, mother, love 의미공명이 없죠. country는 country 의미공명이 있죠. 빨라도 country 이렇게 나가겠죠. mother 역시 mother 빨리 하면 mother love 역시 love 의미공명이 없죠. love 의미공명이 없죠. love 의미분명히 있다와 없다가 구분이 되시겠죠. 한국식 발음인 country, mother, love 이런 거는 전부 다 헤드 보이스예요. 의미분명이 없는 건 다 헤드 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음이냐 고음이냐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낮게 발음해도 country, mother, love 이런 거 다 헤드 보이스예요. 왜냐하면 의미분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주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이거는 체스트 보이스고요. 이모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런 거는 헤드 보이스였던 겁니다. 한국어에는 체스트 보이스와 헤드 보이스 둘 다 공존한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 헤드 보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의미공명이 있어야 돼요. 영어는 의미공명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라고 본능이 여기질 않아요. 이 본능이 듣는 거기 때문에 본능이 거부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 인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country 이러면 해석을 못해요. mother 이런 거 해석을 못합니다. 한 단어만 얘기해도. 그래서 문장을 백날 암기해야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가 안 됐던 주범은 바로 헤드 보이스였어요. 내 멋대로 영어를 발음했던 거죠. 의미 공명이 없는 한국식 발음, 힘줘서 말하든 크게 말하든 악을 쓰든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의미분명은 뜻을 느끼는 것이에요. 뜻을 느끼기 때문에 문맹 원어민들은 우리같이 학구열이 높질 않아요. 알파벳을 모르는 원어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원어민이 문법을 알 리가 없죠. 그런 원어민이 문법을 몰라도 영어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말을 하죠. 그거는 의미공명으로 뜻을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 뜻과 그 뜻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관련된 말만 나온다. 그래서 문법을 몰라도 관련된 말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은 그 말은 해석을 안 합니다. 의미공명으로 그 뜻을 느껴 그 뜻과 관련된 단어, 다음 단어가 그 뜻과 관련된 단어가 저절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법이고 어법입니다. 이런 학습 방식이 바로 아가가 모국어를 배우는 모국어 습득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 공명을 깨달으면 영어를 배우는데 지금 영어 학습하는 분들처럼만 열심히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발음법이 다 같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알면 그 단어의 다음에 나올 말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에 영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내게 필요한 분야만, 내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차츰차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죠. 모국어 습득 방식이란 논리 영문법이라는 것인데 좀 이따 바로 뒤에서 매우 쉽게 배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아가 때 문법과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에 가서 글도 배우고 문법도 배웁니다. 의미 공명 발음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한국인들을 제가 강의하다 보면 특히 전달 포인트에서 취약합니다. 전달 포인트만 특별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포인트는 빠르게 발음하든 느리게 발음하든 활시를 당겼다가 놓듯이 탕 하고 한 번에 이 전달 포인트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한 번에 전달합니다. 컨츄리처럼 추리 이런 말을 트레이 한 번에 전달하는 거죠. 컨트레이, 컨트레이 이렇게 한 번에 튕기듯 몸을 쓰면서 전달합니다. 이 발음하는 것, 튕기듯 발음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미공명으로 영어를 배우면 습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고작 2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이 잘 못 듣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대명사나 전치사, 관사, 접속사, 비 등 이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까지 제대로 들리면 영어가 매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의미공명으로 배울 문장은 최상 난이도의 긴 문장이에요. 쉽고 짧은 문장은 일부러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의미공명으로 배우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상 난이도라고 겁을 먹지 말자. 자, 아래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길지만 한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nd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erks like you drooling over her. And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erks like you drooling over her. 잘 들리셨나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의미 공명의 3대 원칙을 배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 영문법입니다. 제 강의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법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 공명이 머무는 자리. 그 다음에 3번은 강약, 끊어 말하기. 첫 번째, 논리 영문법. 여기 성결 후행이 나왔네요. 앞단어가 뒷단어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돼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돼지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돼지 관련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라는 단어 다음에는 소 관련 단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단어가 뒷단어를 결정한다. 앞단어는 뒷단어다. 이것만 이해하면 모든 문법과 어법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와 관련된 모든 어법 문법은 비 다음에는 비와 관련된 거 상태만 오는 거죠. 명사가 와도 앞단어의 상태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게 비에 관련 모든 문법이고 have는 가지고 있다예요. have와 관련된 모든 문법과 어법은 가지고 있는 것만 와요. have 다음에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게 오면 문법에 틀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make도 마찬가지고 get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의미 공명이 머무는 자리. 액센트 자리인데 모음의 첫 소리에만 의미 공명이 머문다. 예를 들어서 이중 모음일 때는 첫 소리에서만 의미 공명하고 그 다음에 빨리 발음할 때는 뒷소리는 없어지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 이중 모음이죠. 천천히 발음할 때는 아이. 첫 번째 아에서 의미 공명을 하다가 이를 탕 튕겨주겠죠. 아이. 이렇게요. 그렇지만 빠를 때는 그 다음에 이가 날아가 버려요. 던져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액센트 자리, 모음, 이중모음이든 단모음이든 모음 첫 소리에서만 의미 공명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모음은 조음점이 같아요. 조음점 강의 중 모음 조음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음끼리는 감정에 따라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아, 에, 오, 우, 어, 으, 이 뭐 이런 발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서로. 그런 조음점이 같아서죠. 여기에서 and를 n이라고 d를 발음 안 하고 and를 n이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에서 에가 의가 돼서 은이라고 발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자, 세 번째, 강약과 끊어 말하기예요. 강약은 쉬워요. 뭐가 쉽냐면 강하게 발음하는 거는 명동형부 첫 글자를 딴 거예요. 명은 명사, 동은 동사,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이 네 개만 세게 발음하고 네, 약하게 발음하는 건 그 명동형부를 뺀 나머지가 됩니다. 끊어 말하기란 무엇이냐?
근데 영어는 모든 단어를 띄어 쓰지만 말할 때는 우리처럼 조사 같은 거는 앞 단어에 붙여서 말합니다. 그 조사 같은 게 뭐냐? 명동형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사가 됩니다. 이 말들은 명동형부 꽁무니에 조사처럼 붙어서 발음한다. 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and I 끊깁니다. and I 사상단위예요. 이 사상단위 끊어 말하기죠. 왜냐면 접속사와 대명사니까 끊어지겠죠. and는 n이라고 발음하지도 않고 and라고 발음하지도 않고 은이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에서 은의 첫 모음이 의죠. 의에서 공명하는데 은은 한 단어니까 한국어로 보면 한음절이죠. 그래서 한음절처럼 이렇게 발음한다. 그 다음에 I는 A에서 의미공명을 하겠죠. I는 이중모음이니까 A에서 의미공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빨리 발음을 했어요. 은은 좀 길게 발음할 거야. 할 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공명을 합니다. 뜻을 의미하는 거죠. 하면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뜻을 의미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변형해서 의미를 하지만 나중에는 영어로 직접 의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and가 그리고고 그리고가 and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하지만 나중에는 and 이렇게 영어로 의미하게 돼 있어요. I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음미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국어로 바꿔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hink가 나왔어요. 이거는 think, she 이렇게 끊기겠죠. 왜냐면 think가 동사고 she가 대명사니까 think 꽁무니에 붙겠죠. 그렇지만 의미공명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think는 좀 세게 she는 좀 약하게 의미공명을 하겠죠. 그래서 think에서 K가 안 들리는 거는 응과 K가 조음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N은 응이죠. 은이 아니라 응입니다. 그래서 sing 할 때 첫소리 이죠. sing 이렇게 sing 이렇게 의미공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e는 이에서 이거 역시 의미공명을 하겠죠. she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빨리 발음해야 되니까 think는 세게 생쉬 이게 빨리 발음한다고 she를 의미공명을 안 하면 안 돼요. 생쉬 이거 의미공명을 하는 거예요. think는 think 할 때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녀를 생쉬 들어 올리죠. 이거 내리꽂는 거 안 되죠. think 이렇게 내려꽂는 거 안 되죠. think 이런 거 안 돼요. 이거는 싸우자는 뜻이에요. 탁 내리꽂는 거는 뭔가를 때릴 때나 뭔가를 저주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침뱉듯이 독소듯이 그는 싸우자는 뜻이에요. 자, 생쉬. 네, 쉬는 싱보다 약했죠. 생쉬. 생쉬. 싱쉬. 다 의미공명한 거예요. 은도 의미공명, 아이도 내가 들어 올린 거예요. 생쉬.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를. 생쉬. 네, 약하게 하지만 의미공명 반드시 해야 된다. probably는 부사니까 이거는 홀로 끊기겠죠. probably지만 probably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probably가 probably가 돼요. probably가 부부 연달아 소리가 나다 보니까 하나처럼 probably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퍼에서 어에서 의미공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probably 분리는 한 번에 화살을 탕 하고 튕기듯이 분리 이렇게 됩니다. probably 그러면 아마도라는 뜻을 의미공명하게 됩니다. probably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probably probably probably
네, 이렇게 probably 할 때 아마도라는 뜻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probably 하면 probably가 들어옵니다. 아마도라는 뜻은 probably 하나밖에 없으니까 probably가 되겠죠. 다음 단어는 deserve. 근데 여기서 she가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었죠. deserve라는 다음에 s가 붙은 거예요. she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deserve는 서의 강세가 있어요. 서의 SER에 E의 강사가 있어요. SE, E에. 그래서 이거는 어로 발음됐죠. deserve, deserve, deserve. 여기서 서는 써라고 발음하면 X지만 서 하면 이게 영어의 Z 발음이에요. 서. 그래서 deserve. 근데 S가 있으니까 deserves. deserves가 되겠죠. 그래서 deserve에서 의미 공명을 하고 부스는 화이시를 탕 튀기듯 부스. deserves. 네, 이렇게 의미 공명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동사 다음에 어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가 deserves 다음에 꽁무니에 탁 조사처럼 붙여서 끊어서 발음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deserves. 네, 이게 붙으니까. 그래서 deserves. deserves. 네, 그러면 이게 deserves가 됩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Z 발음이 되겠습니다. Z 발음이라고 하죠. deserves 하면서 deserve 할 때 deserve에서 deserves를 느낍니다. deserves 받아 마땅하다. deserve. 네, 그러면 복수 영음이 s가 붙으니까 deserves. 이 주어가 3인칭 단수구나. 그래서 여러 번 받아야 마땅하구나. 현재형이니까. 그 다음에 어가 붙으니까 deserves. 그러면 deserve 할 때 의미 공명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서 할 때 어를 느낍니다. deserves.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정관사 어를 의미 공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시아인들은 발음을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deserves 할 때 끝에서 어를 의미 공명한다. 서가 된 거는 복수형 어미 s 때문이죠. deserve 꽁무니에 붙은 s. deserves.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가 되겠죠. 리틀은 형용사니까 끊어 읽기에서 단독으로 하겠죠. 첫 모음 리에서 의미 공명이 일어난다. 리들. 들은 전달 포인트니까 탕 튀겨주겠죠. 리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 할 때 리틀을 느껴요. 리들. 다음은 비트. 단모음이라도 이라는 모음에서 의미 공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받침에 t가 받침처럼 들어가서 빛 이렇게 의미 공명이 되겠죠. 빛 리틀하고 같이 하면 리들 따로 빛 따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어서 발음하면 리들 빛. 근데 각각 의미 공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어민 발음만 이래요.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리들 빛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거는 의미 공명이 없죠. 그 다음에 more가 나왔네요. 이 more 역시 부사기 때문에 끊어 말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묶입니다. more에서 more에만 들어가겠죠. more 같이 little bit more까지 하면 little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영어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부해야 이게 팍팍 늘어요. 머리로 조용하고 얌전하게 하는 건 지식이죠. 그거는 회화에서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네, 회화를 배우려면 소리를 내야 되죠. 말은 소리 내서 하려고 배우는 거지 책만 읽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little bit more 이거 빨리 하면 little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수거처럼 관용 표현처럼 little bit more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외워버려요. little bit more 이거는 의미 공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little bit more little bit more 이렇게 발음하겠죠. 이거하고 little bit more
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의미공명해서 여러 번 연습해서 제대로 발음해 보려고 최대한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의미공명을 내서 발음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토시 하나하나 각각 느끼며 말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consideration인데 이거는 한 단어지만 복합어예요. 영어는 사실은 어근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다 복합어예요. 어근을 알게 되면 요즘에 5만 어휘 뭐 이러는데 5만 어휘라고 할 것도 없이 천몇 개만 알아도 그 5만 어휘 다 알게 됩니다. 다 복합어이기 때문에. consideration도 consider 자체도 복합어라 이거예요. con과 seed와 어의 어의 복합어죠. consider. 거기에 명사형 어미 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처럼 발음을 하되 ation에 A 이중모음이죠. A에만 의미공명이 일어나겠죠. A 중에.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강세가 들어가니까 좀 더 세게 consider는 con에 강세가 있는데 이 강세니까 좀 더 약하게 consideration. 이거를 에만 들어갔지만 이어서 발음하면 consideration. 예, consider에 R이 올라타죠. ation에 consideration. 탕 쏘듯이 consideration.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rather가 나왔죠. rather.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대는 접속사인데 그것보다 라는 뜻으로 아시면 빠르겠습니다. rather. 아에서 의미공명을 하겠죠. rather. 빨리 하면 rather. 이렇게 하겠죠. 발음법이 다 똑같으니까. 대는 than 인데 모음이 애가 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에서 공명을 합니다. 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해서 발음하게 되겠죠. 오히려는 부사고 대는 접속사다 보니까 부사 꽁무니에 붙겠죠. rather는 좀 세고 드는 약해지겠죠. 든이 약해졌지만 의미공명을 한다는 거. 아까 부정관사 어가 의미공명하듯이 rather든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붙어서 발음하는 거죠. sink. 네, sink 다음에 she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deserves 다음에 어가 붙으니까 deserves. 그 다음에 rather 다음에 than이 끊어 말하기로 붙어버리니까 rather든 한 단어처럼 하지만 든도 의미공명을 하고 rather도 의미공명을 합니다. 그러면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이렇게 되겠죠. having은 진행이죠. 네, 이거는 동명사든 분사든 관계없이 언제나 진행이에요. 진행이라고 일부러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having은 가지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모음 첫 번째 첫 소리는 해겠죠. having 이렇게 되겠죠.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것.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말이 긴 것 같지만 이걸 본능이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중인 거를 본능이 팍 느낄 수가 있어요. having 할 때 가지고 있는 거를 느껴요. having 왜냐하면 having을 말하려고 해를 끌어 의미공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것.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것. 빨리 발음하면 having 이렇게 되겠죠. just like는 like가 전치사고 you가 대명사다 보니까 jokes라는 명사 꽁무니에 붙습니다. like you 전체가 like도 붙고 you도 붙을 수밖에 없죠. 전치사 대명사니까. 그래서 jokes는 jokes. 이거는 경솔함인데 s가 붙었으니까 경솔함들이겠죠. jokes. 어에서 의미공명하겠죠. jokes 하면서 jokes 경솔함들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like는 전치사인데 i에서 아에만 들어가겠죠. 모음 첫소리 i의 첫소리니까 라
like 하면 그 다음에 you는 you의 의미 공명이 들어가겠죠. you 그러면 이것들 붙여서 말하면 just like you 근데 jog 할 때 jogs를 느끼고 할 때 like를 느끼고 like 근데 you 할 때 you를 느껴야 되니까 like you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just like you 약하되 빠르겠죠. jogs는 세되 강하겠죠. just like you 네 경솔한들처럼 당신들 just like you 네 이렇게 느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like 자주 나오죠. you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like you having just like you 라 할 때 like를 느껴요. 뭐뭐처럼인 거 like you like의 끝소리가 u에 올라타서 q 하면서 q 네 의미 공명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줄링이 나왔네요. 줄링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질질 침을 흘리는 것. 그러니까 줄링 할 때 주에서 의미 공명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오죠. 오에서 첫 번째 오에서 의미 공명이 일어나겠어요. 줄링 주 하고 링은 탕 쳐주겠죠. 줄링 자 그 다음에 오버가 있네요. 이거는 오버 의미 공명을 오 하나의 모음에서만 한다. over 이렇게 얘기했죠. 오에서 의미 공명을 한다. 오버는 다 덮어서 해요. over 다 덮어서 오버는 언제나 다 덮어서 해요. 그 다음에 허가 나왔네요. 허 마지막 단어죠. 이거는 어에서 의미 공명합니다. 대신 약하지만 의미 공명을 반드시 한다. 할 때 그녀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거는 그녀죠. 자 이걸 같이 하면 줄링은 ing 뭐뭐 진행이에요. 언제나 ing니까. 그 다음에 오버는 전치사죠. 그러면 줄링 꽁무니에 붙겠죠. 끊어 말하기 위해서. 허는 대명사죠. 그러면 이거 역시 줄링 꽁무니에 붙겠죠. 그래서 연달아서 오버가 되겠어요. 줄링 오버. 네, 이거는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허를 발음 안 한 거로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원어민이 들을 때는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공명은 서로 공명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의미 공명 부분에서 이 뜻을 공명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거든요. 오버. 자, 원어민식 사상 단위 끊어 말하기로 연습해보자. 그 단위대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부해야 이게 팍팍 늘어요. and I 아까 했죠. 그리고 나는 할 때 나는을 떠올리는 거예요. 생시 생각한다 그녀를. 생시 생각한다 그녀를. probably 아마도. deserves 받아 마땅하다 하나를. deserves 받아 마땅하다 하나를. deserves 받아 마땅하다 하나를. 네, 그 다음에 뭐야? little bit more 작은 조각을 더 little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deserves a little bit more 이렇게 되겠죠.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오히려 그것보다 rather than 오히려 than 그것보다 rather than. 그다음에 having 네 가지고 있는 중인 거.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거. just like you 경솔한 것들처럼 당신들. just like you 줄링 오버 침 흘리는 중인 거 다 덮어서 그녀를. 줄링 오버
줄링 오버 이때도 힘을 준다. 의미공명을 한다. 오버 줄링 오버 이거를 다 의미공명을 주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알아듣게 됩니다. 똑같이 해야죠. 가급적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 문장을 석 달간 하는 게 나을까요? 똑같게 천 문장을 암기하는 게 나을까요? 한 문장을 의미공명 있게 석 달간 하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씩은 할 수가 없고 적어도 몇 주는 해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을 암기하는 방법도 한국식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 영문법이기 때문에 and equal, I equal, think equal, she equal, probably equal, deserves equal, equal 계속 equal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nd하고 her하고 같아져요. 왜? and가 그리고인데 그리고는 뭔가를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녀를 더하는 거예요. 그녀에 관한 이 얘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퀄이다. 이게 선행어가 후행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쭉 사상 단위로 한다면 은하생시 probably deserves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아마도 은하생시 probably deserves 그리고 나는 은하 그리고 할 때 and를 떠올려야 되고 할 때 and를 떠올려야 되고 할 때 I를 떠올려야 되고 생시 할 때 think 떠올리고 she 할 때 she 떠올리고 probably 할 때 probably를 떠올려야겠죠. probably 아마도 deserves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를 deserves 여기서 어를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little bit more 각각 의미공명 넣는 것도 중요하죠. 작은 조각을 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역하는 순간에 벌써 말하는 사람 말 다 끝나버립니다. 뒷말 하나도 못 듣겠죠. 의역 같은 거 없어요. 자, 각각 느끼고 그 다음에 작은 조각을 더 그게 뭐냐? equal consideration이다. consideration 배려구나. 이 배려를 하나의 작은 조각만큼 더 받아 마땅하다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의역하지 말고 deserves 받아 마땅하다 하나를 little 작은 bit 조각을 more 더 consideration 배려를 이렇게 그냥 느끼면 됩니다. rather than 오히려 그것보다 having 가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것보다는 equal이니까 jokes like you jokes 경솔함들인데 경솔함들은 처럼인 것이고 처럼은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경솔함을로 의역을 하지만 그렇게 의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중인 것은 경솔함들이다. 이렇게 딱딱 느끼면 됩니다. 그 경솔함들은 처럼이고 처럼은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경솔한 거죠. 그 다음에 drilling over 침 흘리는 중인 것 drilling 침 흘리는 중인 것 over 다듬는 거다. 침 흘리는 중인 것은 다듬는 거고 다듬는 거는 그녀다. drilling over 이렇게 해서 딱딱 느낄 때 이 한국어들을 처음에는 느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정해진 뜻들이 본능이 느낄 때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문장 어디를 가든 이 뜻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어를 영어로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 200단어가 안 돼요. 자주 쓰는 말들은. 그리고 어려운 말들은 오히려 더 잘 들리고 그거는 까먹으면 다시 또 배우면 돼요. 기본 어휘만 튼튼하면 그것만 의미 공명을 넣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 겁니다. 이 말이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nd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erks like you drooling over her.
And I think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erks like you drooling over her. 의미공명 발음법을 배우기 전보다 훨씬 잘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 아이를 못 들어요. 한국 사람은 이 소리 못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어를 못 듣습니다. A를. 그 다음에 over에서 허를 못 듣죠. 그러나 그것들을 위주로 내가 의미공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들립니다. 우리말 들을 때 토시 하나까지 안 놓치고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사에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를 못 들으면 나 당신을 사랑해요가 되겠지만 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나도 당신도 사랑해요 하고 을 대신에 도를 쓰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거 절대 안 놓칩니다. 이 작은 조사 하나 한 글자. 영어도 여기 어나 허나 아 같은 거 안 놓치고 다 듣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도 한국어처럼 토시 하나하나 다 들려야 정상이다. 이런 특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10문장을 선별을 했어요. 우선 이 10문장만 토시 하나하나 각각 느끼며 의미 공명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또 이 배우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배우가 하는 말 속도와 똑같게 말하는 연습을 의미 공명과 함께 성실하게 한 달만 연습하면 듣기는 원어민급이 돼버려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말 위주로 꼭 미드나 영화를 선정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섞어서 하면 기억이 약해져요. 하나의 스토리로 똘똘 뭉친 영화를 하나를 선정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노팅힐을 선정해서 배우면 매우 좋습니다. 그 10개의 문장들은 다음 문장들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이런 문장들입니다. 자, 이거 모두 다 노팅힐 대사들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좋았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널리 알려주셔서 영어 이 지옥 같은 영화에서 해방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 많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의미공명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6개월 반으로 1대1 무조건 1대1 저 제임스가 1대1로 개인 지도하는 반을 모집합니다. 인원은 선착순 10명이고 국가, 지역 이런 거 무관합니다. 가까우면 직접 오셔도 되고 지역이 멀면 줌이라는 것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발음을 들어가면서 입모양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 내용은 녹화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선착순 10명까지고요. 강의는 2시간씩 주에 2번입니다. 총 4시간 강의하는 거죠. 일주일에. 이거 다 녹화해서 각각 드리고요. 이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 모집도 하니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특전은 희망 강사를 제가 1대1로 완벽하게 책임지도해서 이 교수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게 어렵질 않아요. 발음 하나만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다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저와 똑같이 강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희망 강사가 있으면 지사 모집에 모집을 하셔서 해당 지역에서 이 의미공명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꼭 배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공명이란 선물을 선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류입니다. 여러분,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영어를 가장 빠르게
영어를 가장 쉽게, 영어를 가장 완벽하게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